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으로 우리 멋쟁이 스타마스터 김형립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2%가 모자라는 스타마스터 김형립 인사드립니다. 2%가 모자라는 거가 전부 다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못난이들은요, 못난이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고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 왜 100m 미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전박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뭐 회계사다, 뭐 본부장이다, 장로다 어쩌고 그러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참으로 허접대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일 제 옆에 무서운 이 보스가 한번 그러더라고. 참 당신 손에서 밥 얻어먹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명색이 그래도 뭐 밥 먹는 거는 해주는데 근데 그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가까이서 보면은 일할 때 사무실에서만 보면 사람같이 보인대. 우리 저기 정의정 뉴 팀장님이 제일 많이 왔네. 근데 딱 사무실 벗어나면은요 신발도 어디다가 벗고 다니고 무산이고 커피고 뭐 전부 다 놓고 다니고 참 정말 부실합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성급 소감을 들으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아직은 브라질 열리지 않은 이런 소닐이 이렇게 미팅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나라가 열리지 않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요. 이분은 정말 그 자산 밸류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리아 이런 지금 판사님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멀리 이 브라질이 열리면은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왜 오만되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게 영국이 뭐 내년 말이나 되면은 또 지금 기대가 되고 독일이 그 다음에 2022년에 열리고 이러는데 뭐 미국에 사는 우리는 산지 사방에 전부 다 이게 2,400만 번대를 달리고 있는 회원 번호가 순식간에 5천만 번대를 넘어갔거든요. 그 5천만 번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오만덱에서 만나게 돼 있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까 우리 이용현 뉴 샤론 오즈 마스터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한 분 한 분들의 그 의지와 그 소감들을 듣는 그 안에 많은 이 각자의 자기 사업이잖아요. 각자의 그 자산 밸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저기 임다니엘 본부장님이 조금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쌈박하게 또 잘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한 20분 안에 그냥 끝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접대기라도 그런 데는 또 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 파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파트만 하고 뭐 언제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2달 뒤에 오든 한 달 뒤에 오든 6개월 뒤에 들어오든 어쨌든 하나는 이미 도전 판매사들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도전 판매사들을 또 도전을 할 사람들을 좀 왜 도전을 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 안에 이런 이 도전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값어치가 조금 전에 우리 민현주 우리 손현봉 저 팀장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도전해 보니까 팀장 가 보니까 판매사 때는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근데 팀장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전의 값어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좀 새로 도전할 자기 사나이를 대비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언제든지 또 다음번에도 쉐어할 수 있고 이미 또 그런 분들 가까운 이렇게 이 훈련된 이 스폰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자산 밸류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애터미 이 안에도요 분명히 낙오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되돌아보면은 정말 2년을 한 번도 그 미링에 안 빠지고 나오던 사람 또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맨하탄을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제품을 이렇게 전부 다 소개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거의 눈앞에 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 그 믿음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이게 그냥 교회 문방만 30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 문안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은 그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거의 10%만 구원받는 게 거의 확률적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은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안 가는 건데 몰라요. 그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나는 절대로 낙오 안 할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나 지금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통계상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내 사나이의 본부장이 나올 때까지 왼쪽 오른쪽 두 명 나올 때까지는 안심을 못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맞느냐? 자, 내 밑에 그냥 이렇게 막 주구장창 그냥 죽고 못 사고 쭉쭉쭉쭉 빨고 이러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다른 다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서로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삐지든지 이래가지고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 사나이에 그런 사람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동반으로 또 추락해가지고 떨어져 나가. 그랬을 적에 그 소실적에서 올라오는 비비가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수당이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순식간에 이거 내가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기초인데 이 5천만 번대가 들어와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었어요. 정말 지금 본부장 계급장 다 떼놓고 당신 다시 1번부터 오늘 다시 가입해야지 하면은 할 거냐 이렇게 딱 물은다고. 그럼 전부 다 여러분들도 본인들한테 물어봐. 근데 나는 100% 해요. 다시 1번부터 시작해도.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수익 구조는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하름 이 김근재 이제 국장님이 일종의 이제 대지가 됐어요. 근데 대지가 돼도 아주 그 선한 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왼쪽을 2년을 그렇게 10시간 이상 12시간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일구어낸 결과로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왼쪽 오른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우리가 얼마인지 그분한테 인카레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제가 이제 PPT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PPT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는 대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이 돈으로부터 재정으로부터 자유,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언제 next exit이라는 말이 그럼 그게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게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그냥 7년 뒤에 내가 이렇게 느리게 갈 거냐 빨리 그냥 이왕이면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시간을 얼마나 빨리 이 저기 그 타임머신을 땡길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그런 파이낸셜 프리덤이 오면은 내가 아무 때나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냥 겨울인데도 여기서는 눈이 16인치 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지금 비행기가 잘 못 나르지만 어차피 열리면은 이렇게 그냥 티켓팅에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티켓팅해서 이런 바하마나 버뮤다 이런 이 저 캐리비안 쪽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100% 이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잠깐 이 저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제니퍼 본부장님이 저한테 주문을 개인톡으로 해왔어요. 지난번에 그 저 리더스 클럽 그 심청사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여담으로 나누는 중에 와 소리하면서 그냥 자꾸 해가지고 뭐 또 내가 어쨌든 뭐 이게 그 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어떻게 안 늘느냐 어떻게 몸 관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해서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뭐 그냥 건강 관리에 대해서 팁을 좀 나누자 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까짓 그 복싱 선수들도 다 웃돌이 벗고 뭐 무대에서 뛰는데 뭐까짓 거 못 나눌 거 뭐 있겠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다. 건강. 예, 이 마니가 제일 아닙니까? 건강이 제일입니다. 일단. 예, 건강이 제일이죠. 근데 제가 참 건강 관리는 이게 잘 내 자신의 생각에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기초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신 거가 이게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그래서 두세 사람은 뭐 해도 거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그게 성전인데 이 몸에 안에 있는 60조 세포들을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하는 리스폰시빌리티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거의 젊을 때는 뭐 한 20년을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저기 애들이 다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 여기 이 자유신상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제 허드슨 강가 이쪽에 그냥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짐을 다니면서 이제는 애들이 닥터고 이래서 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이도 있고 하면. 그래서 이제 무리를 안 놀려고 걷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액기스로 푸시업을 제가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제가 푸시업을 몇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희정 팀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되게 힘들던데 저는 한 개도 잘 못하는데 본부장님은 한 20개? 네, 제가 100개를 해요. 와우. 그거를 10년 이상을 하다가 어느 날 덴티스트 닥터한테 갔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 저 플랭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글로 바꿨어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또 아령도 이 아침마다 하면서 지금 하는데 플랭크를 처음에 딱 하니까 한 이 70개, 50개 사이에서 멈추더라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하면서 100개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도전을 시간을 2달 지나서는 200개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지금은 우리 저기 손행범 저 팀장님, 제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100개? 100개는 진작했고. 그래서 200개 정도 하시겠네요. 예, 아닙니다. 지금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빠지고
300개 하다가 도전 다음 단계 400개 한 보통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30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도 100개 넘기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400개, 500개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어느 날 기사를 봤어요. 한국에서 80이 가까운 분인데 하루에 800개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마라톤 26분을 마라톤을 완주를 한 분인데 그 건강으로 그냥 쭉 꽃감 빼먹듯이 10년을 갔는데 어느 날부터 하체가 약해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플랭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몸이 완전히 이렇게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이분한테 도전을 받고 나도 이제 700개까지 걸어올렸어요, 하루에. 근데 한 1년 반, 2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거울 앞에 섰는데 몸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공유를 할까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릴까요? 여자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손 좀 올려보세요. 어쨌든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5년 전에 가운데 사진은 5년 전에 찍은 코스타리카에 갔을 적에 제가 이 몸무게가 늘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늘 푸시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좋아요. 배도 안 나오고 잘. 근데 왼쪽은 5년 뒤인데 지금 플랭크를 하면서 따듬어진 가슴골부터 몸매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오른쪽에 그 양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80세가 되는 분이 플랭크를 이런 자세로 평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 손과 양 발끝을 그렇게 이제 축으로 해가지고 몸 전체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허리가 좀 통증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그냥 끝나기 전에 600번 갈 적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넘자 해가지고 700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성취감 있잖아요. 만족감. 그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냥 갑자기 무리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근육을 끌어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불과 그냥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제가 아령을 한 80개씩 2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쿠터를 80개를 하면서 20분 안에 다 끝내요. 짧은 시간에 엑기스를 하는데 몸매 이게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운동을 머릿속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계속 못해. 그는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빨 닦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건강을 우리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뭐 이제 이렇게 나는 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바보같이 맨날 웃고 다니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제가 이 몸매 관리 어떻게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느라고 했는데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뭐 또 뭐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자, 절대로 노동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달 여기 저기 한 2주 전에 지사에서 하는 이제 한국어 그 비전 강사를 하면서 일부분은 예, 거기서 내가 좀 같이 그때 들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못 들은 분들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걸 99%가 이걸 몰라요.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노동으로만 예뻐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번다는 거죠. 더미는 큰 비즈니스인데 큰 사업은 어디나 기초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기초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국민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금성 소득 이런
이런 패시브 인컴이나 파이프라인 인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절대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위에서 1% 10% 사이에서 다 도리로 해먹으려고 그걸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군대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장부터 그다음 뭐 이렇게 이 밑에 이제 그 부사장 전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사 부장 차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밑에서 전부 다 하고 위에서 이 사장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이익이 나면은 주주한테로 다 들어가가지고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다 가져가는 그런 이 그 철저하게 이 빨대 그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연금성 이런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큰 돈은 이렇게 기초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애토미 오토 판매사 갈 동안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대공사인데 우리가 건설 현장에 비유를 해요. 여기 건설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눈에 아무것도 돈도 안 보이고 어지러워져 있어. 전부 다 어지러져가 있는데 마치 현장에 가면은 그냥 한쪽에는 콘크리트 있고 자갈 있고 모래 있고 철근 있고 또 건축을 빌딩을 지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불도저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그냥 땅과 땅 사이로 밑에서 묻어야 되는 상하수도 또 이런 아키텍처에서 이런 설계도 이런 건축가 그 타운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현장에서는 돈이 안 보이고 막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오토 판매사 하는 도중에 전부 다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PB도 안 올라오고 사람 뭐 그냥 이게 뭐 하나 제품 하나 소개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식도 없고 또 그냥 뭐 하나 제품 하나 주면은 치약 칫솔서 그런 꿀떡은 삼키고는 연락도 없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겪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유로는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인데 이 금강에다가 이제 비교를 해요. 이제 금강을 캐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을 이렇게 캐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일본에 나와 있는 데는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이제 운석이라고 그러고 이 광석이죠. 광석을 이렇게 추르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는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런 이 나트륨 이런 그냥 아주 독한 이제 이런 이 톡식에다가 이걸 그냥 저기를 분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분해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를 이제 금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채굴을 하는 거죠. 하면은 거기서 남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한 그 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이런 댐을 건설할 적에 거기에 전부 다 기초공사에다 그런 데다가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댐을 건설해 나가는데 콜타르를 바르는데 이런 이제 남은 찌꺼기들은 그대로 이제 또 다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걸러지는 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사번에 가서 이제 그거를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정제를 해요. 그 정제를 해가지고 그 정제된 금을 이제 다시 이런 용광로 같은 데에 집어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기를 액기스를 빼내 가지고 그게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이제 이 금괴를 만들어는 이런 이제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금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금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금맥을 쫓아 들어가는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싣고 나와가지고 추럭부터도 이렇게 이 금이 완전히 금괴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마치 우리가 이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노동인간 모형으로 벼락부자식으로 돈이 금방 된다 이 생각조차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 이거는 3대가 먹고 사는 파이프라인 이런 엄청난 큰 빅비즈니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초가 완전히 확립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도중에 본부장이 안 나와도 내 밑에 내가 다른 라인으로 옮겨 나가도 절대로 얘가 여기서 퀴트를 안 하고 퀴트 안 하면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왼쪽 라인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이렇게 PB가 이 오토 소비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 50다리라고 그러죠. 이 250만 PB 하면은 10만 PB 곱하기 25명이면 250만 되면은 판매사 되잖아요. 근데 그게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500만 PB, 결국은 우리가 500만 PB 왼쪽 오른쪽 만드는 그 사업이거든. 그러려고 그런 것 같으면은 왼쪽에 50명이면은 한 가정당 10만 PB 뭐 그냥 뭐 이거 뭐 한 30가지 이상 쓰면은 다 10만, 13만 다 넘어가는데 그거 50명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에 그냥 뭐 이 하나 질금 단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오토 소비자가 그냥 50명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오토 판매사를 이렇게 가는 도중에 우리가 강산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광산을 찾았는데 이제 이게 그러다가 오토 다이아몬드를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이아몬드 챌린징을 했어. 근데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제 고지가 이렇게 그냥 7 그 고지를 넘어가는 데에 거의 반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토 다이아몬드 가면은 100% 이거는 임페리얼 가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도 그냥 이게 그 다이아몬드 챌린지하고 다이아몬드 된 사람들은 아까 뭡니까 우리 그 유이수 그냥 최기수 장로님 이야기했듯이 뭐 또 뭐 되자마자 뭐 그냥 다음 또 단계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오토 샤론 로즈 마스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금강 노다지가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맥을 캐는 거나 이런 이제 건축 공사의 비유를 한 이유가 우리 오토 판매사의 값어치가 그냥 이렇게 뭐 PB 몇 푼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그 빅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제 그 오토 판매사를 가는 그 도중에는 하염없이 이제 마치 우리가 그거를 이 기간을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다. 너무도 멀고도 긴. 그러나 이제 이 임계점인 티핑 포인트인 오토 판매사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상한선에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그때부터는 복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갈 적에는 이렇게 오랜 고난기간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내 밑에 나와 같이 뛰어주는 이런 복제가 된 파트너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파트너가 왜 나는 안 나올까 하는 거가 애타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너무도 누구나 다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만들면 그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마치 아까 이 건설공사하고 같은 비유예요. 처음에 하살 표시가 나온 회원을 로그인해가지고 회원을 가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오다를 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제품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품 체험을 더 하게 되면은 금방 또 이게 뭐 내 밑에서 이 오토 소비자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제품 소개를 하게 되고 회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보상 플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명단 작성하면은 이제 이 초대를 스폰서나 이렇게 주 미팅으로 하면서 또 그 뒤에 후속 관리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산발적으로 어지럽만 져 있지 그냥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러나 기초공사가 이렇게 다져져가는 마치 건설공사 현장과 같다. 이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물건을 쓰는데 한양마트나 하나름에 가면은 그냥 뭐 이게 디스카운트 쿠폰북이나 받는데 우리는 그냥 돈을 썼는데 어차피 치약칫솔 샴푸 썼는데 PB가 쌓여서 내한테 통장에 수당으로 들어온다.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구매가 안 들어오면 이게 다 항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거의 썼다 하면은 그냥 90%가 다 재구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 애터미 소개받고 내 애터미 시작해야 되겠네 하는데 그게 뭡니까? 마트 체인지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치약 칫솔 샴푸부터 화장품부터 이렇게 모든 이게 김 이렇게 커피부터 마트를 하나씩 체인지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 제품의 로얄 컨슈머 애용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 버는데 애터미 보상 플랜에 관심을 돼서 애터미 보상 플랜을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애터미 후원 수당도 이제 통장에 적지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산하에 이제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 서큘레이션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애터미는 가입비도 한 달에 얼마 사야 된다, 아니면 오토십도 없다, 한 달에 이런 이제 이 또 두 줄 마케팅의 이런 그 바이너리 구조다. 이 안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다. 이제 글로벌 이렇게 원 서버 마케팅이다. 이제 이런 회원 가입하자마자 전 세계 16개 국가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내 가게가 열렸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모두 다 위에 상한선에서 만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100% 어떻게 제대로 내가 100% 이해가 되고 또 내가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사업이 얼마나 빨리 커지고 늦게 가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파트너 스폰서하고 1대1로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일을 그거는 인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스폰서가 바빠도 그냥 이렇게 개인 카톡으로 와가지고 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어벨럽니까? 제 시간은 언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 카톡으로 해가지고 또 아니면 제 산하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데 제품 쓰고 조건이 딱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여기 펜실바니아의 4시간 거리에 또 뭐 미팅 스케줄을 잡았는데 본인은 제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몇 사람 모아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오기 전에 제품 써본 사람들만 그 장소에 모아라. 그러니까 항상 제품 써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경험상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자. 그 앞에 이제 제가 빈칸에는 이제 오늘 그 나눔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게 멤버부터 이제 우리가 단순 소비자라고 그러죠, 그지? 이제 이게 재구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애용자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오토 소비자. 이 부분은 요 앞에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게 연금성 소득이거든요. 결국은 이 연금성 소득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노동인감이에요. 그냥 막 볼때기다가 전부 다 처발처발 발라주고 팩해주고 고생 그렇게 그냥 제품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게 그냥 이 어느 날 그냥 이게 이 저기 PB로 올라오지 않고 어느 날 뭐 이 1년 뒤든 6개월 뒤든 2년 뒤든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뭐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수고가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성 소득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아니면은 이렇게 애를 먹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노동인컴으로 끝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런 단순 소비자나 재구매 소비자나 애용 소비자까지고는 절대로 연금성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게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애용 물건을 내 밑에서 지금은 잘 사먹어. 그리고 지금은 재구매도 하고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냥 쭉쭉 빡빡해.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 뭐 그냥 이사를 다른 데를 가버렸어. 내하고 그냥 전화기를 바꾸면서 연락도 안 됐어. 뭐 어찌됐든 또 그냥 이래저래 뭐 그냥 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다른 뭐 다단계에서 사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찌됐든 이런 분들은
내한테서 라이프타임 내 밑에 내 산에서 사 먹는다는 거 보장이 없어요. 그럼 오토 소비자는 어때요? 우리 열심히 하시는 이쁜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토 소비자가 뭐예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수한 사장님. 마이크를 켜야지. 우리 그게 시간 걸리니까 김영욱 판사님 한번 답변해봐요. 네, 오토 소비자가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오토 소비자는 저희가 이게 따로 권하지 않아도 애터미 제품을 믿고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찾아서 재구매를 계속 하시는 소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회원가입도 할 줄 알고 혼자서 이렇게 물건도 구매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또 주변에 이렇게 쉐어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내 연락하는 거하고 아무 자기가 물건 필요하면 자기가 거기서 구입해.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자기가 회원도 가입해.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도 야 이거 좋다고 이모고 족하고 막 그냥 삼촌이고 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사 먹어요. PB가 올라와. 그게 연금성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게 물건을 막 애용한다고 해가지고 재구매한다고 해서 단순 소비자가 한 개 두 개 쓰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연결이 돼. 근데 사정이 생기면은 그냥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계속해서 오토 소비자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산 값어치를 어디다가 주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전부 다 자산 값어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다에서 지금 막 그냥 이 돈이 찍혀 그냥 막 돈이가 매출이 막 올라와. 그게 내 재산이야. 그게 돈이에요. 그냥 집을 샀으면은 그 집 산 거기에 다운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게가 있으면 가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자산 값어치로 측정. 그러니까 어때요? 이 visible, seeable, touchable, countable 이렇게 눈에 만져지고 셀 수가 있고 가시적인 거. 여기에다가 자산 값어치를 거의 바깥에 95%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 자산 값어치를 측정을 해요. 그러나 5% 미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invisible, unseeable, untouchable, uncountable 이런 볼 수 없고 만지지 않고 셀 수 없는 여기가 큰 돈이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차대주포 자산의 이제 회계사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고정자산, 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고정자산에 이런 땅이나 빌딩이나 공장, 비품, 장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에 들어가요. 근데 큰 돈은 이런 무형자산의 이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브랜드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 마케팅 밸류예요.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재산, 그 브랜드 자체가 엄청난 재산 밸류가 돼서 대차대조포에 그렇게 다 자산으로 나타나요. 이런 권리금이나 특허권이나 트레이드마크나 이런 지적권, 이런 인탄지블 애셋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평균 이런 이제 큰 자산은 어디에다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70% 가까이가 이런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아주 값은 14, 5%밖에 안 돼요. 브랜드 가치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토 판매사 하는데 당장 돈이 뭐 눈에 안 보여. 그까짓 거 뭐 한 달에 개고생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한 달에 2,000불 들어오는 거 웃기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밸류가
얼마나 큰 재산이냐. 이제 거기에 이런 이제 그 브랜드 값어치가 미국의 탑 10에 들어가는 탑 10에 들어가는 빅 컴퍼니들이 그 자산 밸류가 이런 브랜드 가치가 애마존이 220빌리언에 기가 막히게 오른 것이죠. 이게 자산 대차 대비 다 나타나는 데서. 그런데 삼성이 5위로 올랐었어요. 94빌리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권리금처럼 마치 권리금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이 자산 값어치를 가지는 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이 되는 값어치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저기를 쉐어를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이런 이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 닥터들은 눈만 밟고 몸만 움직일 수만 있으면 밥은 안 굶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날리지나 경험은 이 비즈니스 노하우는 누가 빼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먹는다는 거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오토팜에서는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그 에토팜에서를 가는 도중에 회원가입하고부터 제품에 이게 그걸 배워나가는 그런 이제 이 사업 노하우 그게 그냥 내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거예요. 이 가는 거 이제 실패도 아까 우리 민현주 이제 그 팀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눈을 처음에는 뭐 몰랐는데 이제 뭔가 자꾸 깨달아가.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깨달아간 그거는 2년, 3년, 4년 이렇게 배웠던 그 노하우는 누가 빼들어가요? 아무도 못 빼들어가. 근데 그게 재산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치약 칫솔이 그 안에 해모임이 뭐고 이 아래 뭐 저기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 지식도 누구도 못 빼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잘은 못해도 보상 플랜을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수익고자가 후원 수당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이 직급 수당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이런 보상 플랜에 대한 난리지가 그게 이제 내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인비지블 애셔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니치 이런 내 조직도를 딱 까면은 그 조직도 안에 들어있는 쫙 소비자 명단이 지금 깔려 있어. 그거는 누가 빼들어가요? 그거는 내 재산이야 그게.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이제는 그냥 이 오토 컨슈머들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은 내 밑에서 끊임없이 오토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들어오고 물건을 사면서 PB가 올라와 누적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내가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30살짜리 스페니쉬가 들어와가지고 치약 칫솔을 쓰는데 얘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70년을 내 밑에서 얘는 치약 칫솔만큼은 절대로 CVS나 마트에서 못 사.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어때요? 그게 오토 소비자야. 그러다가 소개도 해나가. 그게 이제 재산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노동 인컴에 그냥 이런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내 밑에서 내가 뛰거나 안 뛰거나 이미 훈련된 파트너들은 자기 사업을 뛰기 시작하는데 이 재산 밸류를 어디다가 비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때 참석해가지고 아는 분은 답변하지 말고요. 내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내가 오늘 이제 리타이를 드디어 했어요. 나이가 됐어. 그런데 그냥 이제 리타이 한다는 거 뭐예요? 뭐 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게도 싹 다 팔았어. 현금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가게도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집도 가게도 다 팔아가지고 딱 한 55만 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식에다가 하려니까 주식도 내가 잘 모르니까 불안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빌딩을 살라니까 코딱지만 해가지고 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골치 아프니까 에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세이빙 구자에 이었어요. 그러면 세이빙 구자에 이으면은 우리 수잔박 사장님 한 달에 이자가 은행 이자가 55만 벌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가 얼마 나오냐고요? 예, 이자가 대충 한 55만 불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50만 불, 한 1000불? 예, 옛날에는 1000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도 이자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코노믹이 그냥 이런 팬데믹 전에부터 뭐 팬데믹 들었으면서 이게 그냥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이런 그 론이나 이런 부채에 시달려 가지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제로 인컴으로 다 그냥 프라임 레이트도 바뀌면서 이자도 다 그냥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평균 0.15%로 0.1%에서 0.3%밖에 안 돼요. 그러면 평균 0.15%예요. 근데 한국은 0.25%. 이 정도로 거의 없어요. 이자 없어. 그럼 55만 불이면 얼마면 한 달에 70불이 안 돼, 이자가. 그러면 우리 30만 PB하면은 60불 터지는 거나 그놈 게 그게 너무 그놈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근데 한 달에 오토 판매사 가면은 한 2,000불 나와요. 그럼 2,000불을 역산을 내가 0.15%로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한 달에 1,600만 불을 줘야 돼. 1,600만 불을 은행에다가 딱 내가 캐시로 집어 여면은 은행의 이자가 한 달에 2,000불 정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오토 판매사 이 자부심이 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내한테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놈 돈만 쳐다보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이제 엄청난 자산 값어치를 우리가 리얼라이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수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만은 이게 이제 뭐 1년, 2년 전 그 사이에는 이게 이제 1% 뭐 1.5%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얼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다른 기호로 눈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자산 값어치가 저기 제니퍼 제가 이게 사진이 안에 그 숫자가 다 보입니까? 네. 예. 20, 100, 1000만, 10만. 저기를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는 다리를 건넌다고 치면 잘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본 건데 다리를 몇 다리 아까 건너가느냐 하면 제가 몇 다리 건너가는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토 판매사가.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25명 그러면 모두 몇 다리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50다리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50다리 건너가면은 250만 PB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50명 멤버를 오토 소비자 50명 10만 PB 하는 사람들 만들면은 그냥 매번 소실적 기준으로 250만 PB가 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50만 PB가 됐을 적에 이렇게 은행 이자율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걸 가정했을 적에는 옛날에는 200만 불 값어치라고 하는데 160만 불은 나와요. 미니멈. 그 160만 불을 내가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160만 불을 내가 버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권리금이에요. 근데 내가 매번 포럼마다 내 PB를 찍었더니 250은 안 돼. 근데 그 반이 125만 불은 PB가 지켜. 그런 사람들이 이 방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럼에 이 125만 PB가 지키면은 160만의 반이면은 수환 사장님 얼마예요? 마이크가 안 되신대요.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예. 미안해요. 마이크 안 되나 봐요. 그럼 우리 이용현 국장님 160만 불의 반이면 얼마예요?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시간 없으니까 질문 안 하시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160만의 반이면은 수당이 지키면은 80만 불 거의 반이니까 80만 불 버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냥 이게 PB로는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400불이라는 돈이 수당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 그래도 이렇게 수당이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이다. 그럼 62만 5천 불 그 정도는 포럼마다 웬만한 사람은 소실적으로 다 이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지킬 거라고.
그러면 80만 불의 반이면 얼마예요? 예. 80만 불입니다. 40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념을 머릿속에서 이게 내가 이런 자산 값어치가 내가 물밑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산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를 내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오토 소비자 하나 만들어 나가면은 그게 한 명 넣을 때마다 만불을 치라는 돈을 값어치를 주는 거 그게 결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 오토 소비자 하나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지금 이제 오늘 그 하려고 하는 거에 그냥 잘라가지고 한 반만 쉐어를 하면서 끝마무리를 짓는 거는 우리가 결코 노동소입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무리 가게를 10개를 하고 5개를 하던 사람이 노동수입은 어때요? 딱 팬데믹 오니까 샷다운 되니까 전부 다 그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리고 뭐 6디지 한 달에 1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임플로이 되면 언임플로이먼트 수당 받는데 이 노동 인컴이 말로예요. 그래서 그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치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돼. 그냥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왼쪽 길로 이런 연금성 소득 끊임없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3대가 먹고 살고 또 내 밑에서 똥꼬불 붙은 사람이 두 줄 마켓에서는 반드시 그냥 언제 나오느냐의 기간 차이는 있지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성내해 가지고 절대로 도종 포기를 하지 말고 탑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